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날씨 대체로 흐린 편. 골든글러브 후보가 발표됐다. 올 시즌 크보를 담당했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투표한다고 하는데, 각 포지션 10개 부문인 골든글러브 후보에 우리 LG 선수들은 뭐야 12명이 후보에 올랐다. 어째 이런 일이 있나 했더니 투수만 4명이나 후보에 올랐기 때문인데 켈리 플러코, 임찬규, 최원태가 올랐다. 최원태는 왜 했더니 규정 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는 무조건 후보고 플러코는 또 왜 했더니 10승 이상을 기록해서 그렇다. 그 외에 우리 LG 선수들 누가 또 후보에 올랐나 하고 살펴봤더니 그냥 이루수 신민재만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전원 다 올랐다고 생각하면 편하겠다.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 소화한 야수는 무조건 후보에 오르는데 신민재는 이루수로 689.1이닝을 소화했던 터라 아쉽게 혼자만 후보에 오르지 못했는데, 내년엔 전원 다 후보에 올라보도록 하자라고 하고 싶었지만 골든글러브 후보하는 게 그리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12월 11일 월요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한다. 오늘도 별다른 FA 선수 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KT가 김재윤을 FA로 영입한 삼성에서 보상선수로 문용익을 선택했다. 김재윤이 B등급이어서 25인 외였는데도 젊은 유망주가 많은 삼성에서 꽤나 쏠쏠한 유망주들이 투수, 포수, 야수 가리지 않고 나왔다고 봤는데 KT는 역시 불펜 투수를 보강했다. 문용익하면 정현욱 투코와 친해서였다고 해명이 나왔지만 이런 장면이나 멱살잡이로 뉴스에까지 나왔던 해프닝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올 시즌 패스트볼 평균 스피드가 147.2km나 됐던 빠른 생일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29살에 불과한 젊은 투수다. 분명 28일부터 협상에 들어간다고 했던 우리 FA 선수들의 소식은 언제나 들려오려나? 난 여전히 우리 FA 선수들의 계약이 그렇게 일찍 될 수가 있을까 의문인데, 바로 고우석의 MLB 진출 여부가 올해 아니면 내년 둘 중 한 번은 셀캡을 터뜨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인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요즘 자주 셀캡 셀캡이 뭔지 오늘은 살짝 훑고 가도 좋겠다. 셀캡으로 줄여 말했던 건 셀러리캡을 말했던 건데, 올해부터 첫 시행된 셀캡은 2021년, 2022년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로 책정돼서 이게 매해 설정되는지 알았더니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이렇게 책정된 셀캡 114억 2,638만 원을 매해 넘지 말아야 하는 거다. 2021년, 2022년 각 구단의 연봉 상위 40인 총액 및 평균 금액은 이랬는데, SSG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높았던 건 김광현 등 단연 계약했던 선수들의 연봉을 미리 몰아주는 저 때만 해도 똑똑했던 SSG 프런트의 이철이 덕분이었고, 우리 LG는 2022년 기준 6위에 불과했는데 올해 박동원 FA 영입과 내년부터 시작해야 할 오지환의 고액 단연 계약, 그리고 올해 FA인 임찬규, 함덕주, 김민성까지 합치면 이번에 억대 연봉을 받던 선수들이 제법 방출되거나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기고 트레이드될 때도 팀 연봉이 꽤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일이다. 특히 FA 선수들이 받는 계약금은 계약 기간을 n분의 1로 나눠 똑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간혹 아이디어로 나오는 계약금을 많이 주고 연봉을 줄이면 안 되냐는 건 말이 안 되고, 탄력적으로 연봉을 올해 몰아넣든 내년에 몰아넣든 한쪽으로 몰아 한 번 정도 셀캡을 터뜨리고 2년 연속 터뜨리는 건 막는 것만이 몇 년째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우승을 하는 팀으로선 할 수 있는 셀캡 관리 방법일 것 같다. 참고로 셀캡을 초과할 경우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제재금, 그러니까 사치세를 내야 하고 2회 연속, 그러니까 2년 연속 초과하게 될 경우엔 초과분의 100% 사치세와 다음 연도 1라운드 신인지명권 순서가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하면 초과분의 150% 사치세와 역시 다음 연도 1라운드 신인지명권 순서의 9단계 하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내년 10순위가 될 1라운드 신인지명권 순서가 19순위가 될 테니 1라운드는 못 뽑는 셈 치고 2라운드에서 19순위, 20순위 2번 지명하게 되는 건가 싶네. 그래서 지금 차 단장님도 우승을 한 기쁨은 기쁨이지만 셀캡 문제로 머리가 아주 아프실 것 같은데, 올해 우승까지 했는데 맘먹고 자팀 FA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셀캡 터뜨려버리지 뭐 하기엔 내년 끝나면
또 고우석과 최원태가 FA로 나온다. 나 고우석이 최애 선수라고 늘 얘기해왔고 아무리 남의 떡이 커 보인다지만 1년 1년의 활약이 다른 불펜 투수 특성상 그래서 내년에 고우석 대신 우리 마무리 투수로 시즌 내내 누굴 기용하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하지만 불펜 투수에게 장기 계약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겨울 차단장께서 얘기했던 물론 립서비스가 들어간 걸 테지만 8년 200억 정도 가치가 있다는 그런 계약이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사실은 불펜 투수뿐만 아니라 선발 투수의 장기 계약도 특히 셀캡 시대에서 그다지 찬성이 되질 않는다. 특히 아무리 좋은 투수라도 고액의 경우 그렇다. 그래서 난 이번 포스팅으로 고우석을 MLB로 보내버리는 게 일단 최상이라고 보고 그게 안 되고 내년 FA가 되는데도 해외 진출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두긴 해야 되는 게 고우석을 다른 팀으로 보내서 맞상대하는 그림은 보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난 내년 시즌 끝나고 FA로 나온다는 타팀의 선발 투수들에도 별로 끌리지 않고 내년엔 최원태나 잘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FA라고 우리 돈 아낄 수 있게 못 던져버리면 어차피 우리 시즌이 망하는 거고 올 초에 최원태가 키움에서 정상급 선발 노릇을 할 때 엄청난 금액의 단연 계약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커뮤에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쏙 들어가서 다신 안 나올 얘기가 될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년 시즌 최원태가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난 그렇게 몸값이 높을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높은 몸값을 책정해주는 구단이 나온다면 최원태는 젊어서 A등급이기도 할 테니 우리 입장에선 나쁠 거 없어. 일단 내년엔 최원태가 잘해주는 게 꽃놀이패라고 본다. 가끔 커뮤에 보면 세세하게 연봉을 계산해서 셀캡을 저울질해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까진 도저히 못하겠고 올해 우리 FA 선수들의 계약 여부에 따라 오지환을 가장 마지막으로 놓고 연봉을 어떻게 나누어 올해 아니면 내년 언제 반짝 1년만 셀캡을 터뜨릴 건지 고민한다고 하니 나는 언제 하라고 해결책을 내기엔 너무 머리가 아파와서 모르겠고 믿고 보는 차단장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언제 한번 얘기해보려 했던 셀캡 뭔가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는데도 벌써 어질어질하네. 엘리니의 일기 끝.